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검거 보는데 이제 지도 나오는 겁니다. 그때 지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도만 보여주는데, 통계, 확률하고 통계인데, 확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통계는 이게 발생한 일입니다. 현재 발생한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통째로. 근데 이거 보게 되면 항상 주제를 봐야 돼요. 주제 뭐라고요? 지역별 농업 생산이라 하는 주제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위를 봐야 돼요. 이렇게 단위. 이렇게 단위 되는데 요 색깔별로 채소, 산림식물, 과수, 요게 특용작물, 이렇게 기타, 이렇게 요거를 보고, 크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이 크기에 따라서 요거의 범위가 다르구나. 크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 크기인데 왜 원으로 했느냐? 이 지역이 100개라면 요 원으로 해서 퍼센트를 나타내 주는 거야. 이게 대략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크기를 보면 전체의 이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를 하면 이 지역보다 이 지역이 더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작물별로 퍼센트를 볼 때는 이게 속 안에 그 도시의 퍼센트를 볼 때는 이 안에 있는 색깔을 보는 거고, 이 크기를 보면 상대적으로 어느 지역이 더 발전되고 더 많이 하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요? 강원도도 있지만, 충북도 있지만, 여기 광주도 있구나, 이렇게. 부산도 있구나. 이게 도시, 대도시와 도. 그러니까 이 부산은 이 경상남도에다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통계를 잡았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도시와 도까지 이렇게 나눠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으로 하면 뭘 할 수 있다고요? 크기로 전체에서의 상황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도시 안의 퍼센트로 작물의 비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요 비율 퍼센트를 가지고 요 면적을 다 더해서 하려면 이 원의 크기,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돼. 맞죠? 자, 다음에 이렇게 시도별 경지 면적입니다. 경지 면적. 자, 이거 보세요. 퍼센트로 나왔죠? 자, 단계는 나오는데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근데 경지가 뭐예요? 경지는 땅이에요. 농사 짓는 땅의 면적.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색깔을 봤을 때 80% 이상이다, 경지가. 이렇게 됐으면 이 색깔의 단계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숫자는 알 수가 없다고요. 얼만큼인지는. 얼만큼은 알지를 알 수 없고, 요거는 뭐라고요? 0에서 100km, 이 1cm, 여기가 2cm 정도 돼 보이죠? 네. 2cm가 100km예요. 그러면 실제 지도가 뭐라고요? 위로 이 지도가 100km는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0km에 여기다가 cm가 2cm죠. 네. 그러면 이걸 킬로미터를 cm로 바꿔줘야 돼요. 네. 그러면 나눠지면 이게 100만 대 1인가? 이게 2가 2cm예요. 그러면 100에다가 킬로니까 1000m니까 이걸 동그라미 3개를 치고, 리터니까 또 동그라미를 2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약분을 하면 1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지. 1대 500만 지도예요. 이렇게 이게 축척이에요. 축척. 이거는 뭐라고요? 지도 길이, 이거는 실제 길이. 됐어요? 네. 항상 이렇게 주제부터 감자, 고구마, 분포를 했는데, 여기 감자는 파란색인데, 그러면 여기구나. 서늘한 데서 많이 나는구나. 해안가에서 많이 나는구나. 근데 고구마는 점이에요. 근데 빨간색하게 더 많구나. 그러면 요쪽 남쪽 지방하고 여기니까 따뜻한 데서 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된 거를, 요거는 단계야. 색깔로 단계. 요거는 뭐라고요? 점으로 지도하는 점으로 묘사한 지도니까 점묘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다음 걸 보면, 대도시로 인구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동하면 이 선이 굵어지는 거예요. 여기 살던 사람이 다시 이쪽으로, 부산 쪽으로 모으든지, 이렇게 서울 경기 쪽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강원도 살던 사람들이 서울 경기 쪽으로 모르는데, 숫자가 여기에서 쭉 빨려서 간다는 거죠. 빨려서. 근데 여기서 일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배 타고 가기도 하네요. 위로.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 여기까지 하면 이 선이 겹치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선의 방향성이라고.
네. 겹치지 않게. 네. 그런데 굵기에 따라서 이거 봐. 항상 굵기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선이 흘러가니까 유선도라고 합니다. 선의 흐름에 따라서 표시해 주는 거. 자, 요걸 보니까 여름 강수량 분포예요. 강수량 분포. 이거를 등치선도예요. 위치가 같다. 위치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등고선, 온도가 같으면 등온선, 압력이 같아. 그래서 헥타파스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면 등압선. 등자는 다 똑같은데 온도가 같으면 온선, 높이 같으면 등고선, 압력이 같으면 등압선. 됐어요? 네. 그럼 500에서 500이잖아. 강수량이잖아. 네. 그러면 등비선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등치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500이면 여기가 그 위에가 600이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에서 600 사이예요. 요거 하면 550일 수도 있죠. 가운데는. 네. 이해됐나요? 네. 여기가 500이고 여기가 600이면 가운데는 550입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100 단위로 끊어서 만들어준 거예요. 네. 자, 도형의 표현도는 원 그래프, 막대 그래프, 높은 기둥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온 그래프들이고요. 네. 단계 구분들은 색깔로 표시해서 지도 같은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넓은 네. 면적을 색깔로 표시해서 요게 녹색일수록 평야, 고등색일수록 산지입니다. 높은 거. 네. 바다는 짙어질수록 깊은 바다입니다. 파란색이. 이런 데에 나오는 게 단계 구분도고요. 네. 점묘도는 점으로 표시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오는 부분이 넓지 않아요. 다 나오지 않으니까 점으로 표시해서 점이 밀집된 지역은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선도는 이동이에요. 이동. 특히 기름의 이동이라든가 쌀의 이동이라든가 이렇게 필수품 세계에서 나라마다 기름 나는 곳과 쌀 나는 게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얼만큼 많이 이동하느냐. 그럼 중국으로 철강이 빨려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굵기로 나타난다는 거지. 네. 등치선들은 위치가 같으니까 그 점점의 위치를 수치를 지점을 다 연결한 거예요. 연결해서. 자, 그런데 요걸 보면 이거를 분석해 보면 보실까요? 이걸 분석해 보니까 보면 여기 600, 700 여기 조금 좀 많죠. 네. 태풍이 이렇게 때리니까. 또 800이죠. 이렇게 때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적죠. 네. 여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태풍이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는 때리는 지역. 네. 이해되세요? 네. 이런 지역에 여기 많죠. 네. 이렇게 때리고 비가 온다. 근데 네. 여기는 땅이죠. 네. 그러니까 해변가까지 여기 가다 보면 여기는 건조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권력 분립제도 있어요. 권력. 그러면 국가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는 자유권과 평등권이 있어요. 자유와 평등. 이걸 기본권이라고 그래요. 기본권. 네. 기본권이 한 덩어리고 요쪽에는 3권 분립이 있어요. 3권 분립이 있으면서 헌법재판소도 있어요. 헌재 여기. 이게 통치기구라고 그래요. 네. 통치기구와 기본권을 양축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웃는 사람을 만드는 게 헌법이에요. 이게 헌법.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일을 하고 사법부에서 판사가 재판하는 겁니다. 법원이. 자, 그런데 이 국민이 가운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법 10조에 국민의 행복 추구권, 국민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10조를 바탕으로 요 자유권, 평등권, 여기 3권 분립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대법원장을 만들어줘요. 여기로 가죠. 네. 대법원장이 있을 때 임명을 국회에서 동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법원이 이게 자,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헌법에 위반된 게 있으면 재판을 해주세요 하고 입법부인데 여기 국회도 있지만 여기 헌재도 있거든요. 헌재. 네. 이제 헌재한테 해야 되는데 위헌재판, 법률, 심판, 제청권은 이 법률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게 헌법에 위반됩니다. 법률이. 네. 이거 심판을 해보세요 하는 제청권은 헌재에게 해야 되는데 여기 국회로 가버렸네.
네. 근데 여기는 법률을 만들어 국회가 그럼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안 해. 이거 안 하려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네. 근데 또 하면 가결을 해줘야 돼요. 네. 또 정부가 잘못하면 이렇게 국정감사하고 탄핵소추하고 대통령도 탄핵소추하고 그럽니다. 네. 요 두 개는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하고 그리고 사면권을 하기도 하고 사면권은 뭐냐면 죄진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죄를 없애주세요 하고 대통령이 3.1전 특사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자, 행정부에서 법률을 만들면 사법부에서 명령규칙이 이 행정부에 된 거가 잘못됐다고 1차 판단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른 헌법재판소에 얘기하거나 그러죠. 네. 명령규칙 심사권. 권력 분립은 서로 이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인데 제일 처음에는 행정부에는 왕만 있었어요. 네. 왕만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아니면 스님들이 종교인들이 삼부회를 만들어서 행정부한테 야 왕아 세금 거두려면 이대로 좀 해 하는 마그나타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뭐 대원장이 마그나타르타인데 네. 이런 것들을 종이에 써서 줬어요. 네. 그걸 만든 게 이게 법이에요. 네. 그래서 입법부가 됐다가 왕이 나 그거 니네 시키는 대로 했어 하고 자기가 재판하니까 이 사법부도 잘라 해서 만든 게 삼권 분립이에요. 몽테스큐에. 국가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서로 어깨견 제압할제. 그러니까 서로 감시 감독하고 하는 것들이 삼권 분립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가 너무 권력을 남용해서 한 명이 마음대로 써버리면 이거 있잖아요. 국가 자유권과 평등권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힘드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을 나누어서 성립한 다음에 견제해라. 그러면 인간이 공정적인 삶, 공정성 있는 삶, 국민의 공정성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투자랑 투기가 있어요. 투기는 그냥 돈 따먹기 하려고 하는 거고 네.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어쨌든 위험해요.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면 투기라고 그러고 네. 자, 투자가 있는데 자, 위험한 거는 주식이에요. 잘 되면 대박, 안 그러면 쪽박. 근데 채권은 뭐냐? 그러면 이제 국가 채권도 있고 국채도 있고 공채도 있어요. 네. 3년 동안 나한테 돈을 꿔주면 3년 후에 내가 이 90만 원만 꺼주면 100만 원 줄게. 이런 게 국가 채권이에요. 그래서 국가 채권도 있고 공공기관에 공채도 있어요. 네. 개인끼리 돈을 꾸고 갚고 그러죠. 네. 그것도 채권이에요. 그런 개인끼리의 채권. 네. 그래서 돈 받으러 오고 그러죠. 고리대금 업자, 네. 조폭 이런 것도 채권이에요. 자, 정기예금은 은행에다 하죠. 네. 이자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으로 봤을 때는 적죠. 이건 1, 네. 이건 2, 이건 3. 위험은 낮지만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아요. 이렇게 점으로 하는 거예요. 1,1. 이해되세요? 네. 요거는 2,2. 위험은 조금 높지만 수익도 높아요. 위험이 높을수록 투기라는 거예요. 위험이 높으면 망할 위험도 튼다는 거예요. 수익이 높을 수도 있고 뭐라고요? 낮을 수도 망할 수도 있고. 낮을 수익은 뭐라고요? 돈 벌 수 있다. 위험은 뭐라고요?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돈 다 날린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예금 은행에다가 놓으니까 수익성은 낮지만 안정성은 높아서 망할 위험이 없다고. 주식은 기대하는 수익은 엄청 기대는 많은데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원래 돈을 다 손실돼서 날릴 수도 있다고. 네. 따라서 적당하게 자기가 포트폴리오는 계획을 구성해서 네. 다양하게 자산이란 것은 재산 플러스 빚을 자산이라고 해요. 자기 재산도 있고 대출 얻어서 빚도 내고 그러죠. 네. 재산 플러스 빚을 자산인데 이 빚까지 합쳐서 분산하여서 분산 투자라고 그래요. 네. 나누어서 투자한다고. 그래서 위험이 좀 줄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출산을 적게 해요. 지금 뭐 산부인과도 줄고 애들 줄고 애들도 줄어요. 학생들도. 네. 사건이 점점 힘들어지고 고령화는 나이는 많아지고 사람들이 건강하게. 네. 왜? 자, 생산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늘다가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꺾어져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노인들은 뭐라고요? 점점 늘어요. 이렇게. 네. 그럼 노인은 뭐냐?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래. 고령층 기준. 네. 자, 15세에서 64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가능한 연구라고 쳐요.
네. 근데 유소년은 그럼 14세 이하예요. 네. 근데 애들은 줄고 노인들은 늘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봐요. 생산 가능 인원이 여기는 점점 노인들이 있고 애들도 낳기 때문에 늘어. 네. 뭐라고요? 요 40하고 여기 이거 더하면 여기죠. 네. 이거하고 도이면 더하면 이 누적돼 갖고 이건 줄지만 이게 늘었죠. 네. 그래서 여긴데 네. 여기서부터는 역전이 됐죠. 이렇게. 네. 여기는. 아이들은 줄고 노인은 늘죠. 네. 그러니까 생산 가능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죠. 왜? 노령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빼니까. 네. 여기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빼니까 이렇게 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요. 네. 됐나요? 네. 자, 생애 살면서 이렇게 시간별로 유아 청소년, 유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시간 따라. 네. 돈 쓰는 건 이렇게 애들 때 쓰고 이렇게 둠둠둠둠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네. 수입은 이때 한 54세 이때가 제일 많이 벌어요. 지금 보면 돈 언제부터 벌어요? 이렇게 청년 때부터. 여기서는 14세니까 14세 안 들고 20세 잡더라도 네. 여기는 은퇴해서 못 벌죠. 네. 그러니까 돈은 요렇게 요 파란색 안에서 보는데 쓰는 거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써야 돼요? 여기다 쓰든지 자식들 네. 늙어서 여기다 써야죠. 네. 그게 생애 주기별 돈 버는 것과 지출의 곡선이에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은 돈 버는 거는 청년기부터 중장년 요 나이 생산 가능 인구에 버는데 쓰는 거 은퇴한 다음부터는 돈 버는 게 확 줄죠. 네. 따라서 소득이 많은 시기에 요만큼 여기가 문제라고. 네. 그래서 노년 보장을 위해서 요거를 돈을 세이브해서 저축해라 하는 게 재무 설계예요. 돈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저축할 것인지를. 됐나요? 네. 자, 정보, 공간 정보, 이게 지도죠. 이게 지도 형태예요. 이게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 요 네이버에 나오는 이 지도인데, 요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인터넷 지도가 되죠. 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지도인데, 요거는 뭐라고요? 종이 지도예요. 종이 지도. 왜? 요렇게 표시가 됐어요. 아. 이렇게. 논이다. 요렇게 하면 뭐라고요? 가수원이다. 됐나요? 네. 월드컵 경기장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지도 표시. 근데 이거는 인터넷 지도는 이건 네이버 지도로 그냥 실시간으로 보면 되고 네. 요거는 클릭하면 유성 실시간 모습으로 네. 사진으로 뜨죠. 네. 이건 실제 모양. 네. 실제 지형으로 인공위성이 찍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요거는 뭐라고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면 지도 검색하면 쭉쭉쭉 나오죠. 네. 확대 축소하고 거리 측정하고 다 할 수 있죠. 네. 요거는 기호를 쓴다고. 기호. 네. 기호. 이거는 논이다. 이거는 밭이다. 이거는 뭐라고 과수원이다. 이게 기호가 나오긴 하는데 축척은 몇 대 몇이란 거지. 몇 네. 대 몇 하면 5만 대 1지도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1은 종이해야 돼요. 5만 cm 못하니까. 맞아요? 네. 5만 cm는 뭐라고요? 실제 해야 돼요. 네. 이게 이렇게 해서 1대 5만이야. 그러면 어떤 거는 100만 대 1이야. 그럼 어떤 게 더 소축적이야? 5분의 1? 아, 네. 요게 숫자가 100만이 훨씬 적으니까 이게 소축적이고 네. 요걸 대축적이라고 합니다. 아, 이해되세요? 숫자가 이게 더 크잖아. 네. 5분의 1보다 100분의 1이. 네. 이게 대축적, 이게 소축적이에요. 아. 헷갈리지 마시고. 네. 축적하는데 기호를 쓰고 등고선, 높이를 나타내준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등고선, 지도에 보면, 그 다음 방위, 이렇게 네 방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됐나요? 네. 자, 다음에 나오는 거는 도시화 곡선이에요. 도시로 변화할 때요, 도시화. 도시화로 변화한 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초기 단계는 도시가 적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가 많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걸 정비례라고 그러죠. 네. 시간이 많을수록 도시가 많이 되는데, 이렇게 꼬부라지는 건 이제 다 도시화돼서 도시로 안 되죠. 네. 처음에는 시골이 많죠. 네. 근데 나중에 도시가 확 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속화, 초기, 종착, 가속화. 기울기가 달라요. 이쪽 네.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 네. 됐나요? 네. 초기에는 도시화가 적고 도시를 조금 만드는데 네. 가속할 때는 엄청나게 산업해서 네. 촌을 이사해서 도시로 한다. 이촌항도.
네. 근데 유턴 현상이라고 했어요. 자, 촌에서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갔는데 다시 귀향한다. 귀농한다. 그래서 촌으로 가요. 아. 그럼 U자 모양이죠. 네. 그걸 유턴 현상이라고 해요. 유턴. 꼭 도로에서 이렇게 네. 돌아가는 유턴하는 것처럼 도시로 돌아가는 거. 이촌 향도가 아니라 유턴 향도로 하면 뭐라고요? 이도 향촌 해야 되죠. 이도 향촌. 도시로 이사해서 향한다 촌으로. 자, 도시화는 도시로 간다는 거고, 도시의 각종 기능이 집중돼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 그래서 뭐 환경 문제, 집 문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이런 게 발달하죠. 네. 자, 종착 단계는 이제 거의 도시가 정체되고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역도시화, 다시 시골로 가기도 하고 공간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 만들기도 하고 네. 그런 구도시는 폐쇄되기도 하고 도시는 구도시는 좀 쇠퇴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됐나요? 네. 도시 내부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도시에 있어요. 도시 중심. 도시 중심에 뭐 있어요? 빌딩이 있어요. 네. 됐어요? 네. 이게 도시의 중심으로 집합합니다. 근데 너무 집합이 되면 나중에 여기에 사거리가 또 생깁니다. 여기 너무 땅값이 비싸서. 네. 그러면 이심 현상이라고 해요. 도시로 집합하면 집심, 도시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심. 됐어요? 네. 도시 주변에, 빌딩 주변에는 뭐예요? 주택이 있죠? 네. 오른쪽에 공장도 있죠? 네. 왼쪽에 시장도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학교도 있죠? 네. 그런 다음에 외곽에 보면 고급 빌라집, 고급 주택. 네. 그죠? 아파트 말고. 네. 그런 게 있고, 대전 시내를 벗어나면 뭐라고요? 위성도시, 신도시 만들고 이렇게 연결돼서 있습니다. 네. 자, 도시는 뭐라고요? 도시의 중심. 대전 시내 가장 집중된 둔산동. 네. 근데 낮에는 빌딩에서 다 퇴근해서 인구가 공동, 비일공, 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는 장사가 안 돼요. 네. 빌딩에서. 왜? 집에 가서 밥 먹어서. 네. 낮에는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저녁이 인구 공동화라고, 저녁. 인구 공동화가 뭐라고요? 저녁. 저녁. 자, 부도심은 뭐라고요? 여기 둔산동만 되냐? 여기 대전역 앞에 가면 거기 은흥정이 거리에 부도심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주도심 말고, 이거 중심 말고, 그럼 말고 사거리가 또 있죠? 네. 거기면 은행들도 있고 그러죠? 네. 근데 이 녹색으로 되는 건 뭐라고요? 그린벨트, 녹색 벨트로 녹색 환경 보호하느라고 개발을 제한한 구역이에요. 네. 팽창 도시 못하게 막고, 녹지 공간 막고, 도시 개발할 때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네. 위성 도시는 이게 지구가 있으면 인공위성이 도는 것처럼 요 도시의 기능을 보호하는 교통 요지에 있으면서 대도시 인구가 여기까지 가서 이게 서울이면 이게 수원 이런데 안양 이런 데서 잠자고 출퇴근하죠. 네. 원리로.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게 뭐라고요? 위성 도시. 네. 인공위성처럼 어떤 도시에 딸린 도시입니다. 자, 됐나요? 네. 자, 열섬 현상. 열이 섬처럼 돼 있어요. 요 가운데 빨갛게. 왜? 여기 지역에 에어컨에서 바깥에 실외기에서 열을 막 내뿜어. 네. 그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공시설물 빌딩이 많고 공장에서 매연도 배출되고 고층 건물 때문에 안 나가 열이. 네. 자동차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뜨끈뜨끈해. 그러니까 온도로 치면 요렇게 이 섬은 32도면 다른 데는 28도고 29도고 30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열이 섬처럼 요쪽 지역은 뜨거워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열섬 현상입니다. 자, 지역 개발 방식은 주변 지역 개발하고 성장 거점이 여기 중심 선정한 다음에 점점 퍼져서 발전하죠. 네. 서울을 퍼진 다음에 주변 지역으로 자꾸 확장됐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거점, 어떤 지점을 개발한 다음에 점점 다른 지역으로 퍼뜨려 가는 거. 네. 그게 이제 하향식으로 다른 지역에 넓게. 균형 발전은 여기는 무슨 도시로, 여기는 무슨 도시로, 여기는 무슨 도시로 이렇게 골고루 하는 방식. 네. 낙후된 지역이니까 우선적으로 진짜.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네. 골고루. 됐어요? 네. 자, 환율이란 건 뭐냐? 교환 비율이에요. 돈의 교환 비율. 교환 비율. 뭐를 교환하냐? 돈을 우리나라 1달러 대 우리나라는 1,000원이냐, 1,500원이냐. 1,500원도 됐다가 1,000원도 됐다가 이렇게.
네. 예, 1,000원도 됐다가 그럽니다. 교환 비율이. 됐어요? 네. 그러면 요걸 보면 1대처럼 그냥 기준이 달러요, 달러. 네. 환율할 때 기준이 달러. 국제 환율에서 기축통화라고 그러는데 네. 기준이 되는 네. 통화라 1대 1,500이면 환율은 상승했죠? 네. 이거는 환율이 하락했죠? 네. 이 숫자가. 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평가하면 뭐라고요? 평가절하됐어요. 네. 우리나라 1,500원 줘야 돼. 더 많이 줘야 돼. 네. 이렇게 이거는 환율은 인상, 환율은 인하. 우리나라 돈으로 평가하면 이 평가가 붙어요, 항상. 평가절하. 우리는 하 떨어졌어. 자, 우리나라 돈이 500원 주면 1달러 사. 그럼 우리나라 돈 세졌지. 네. 옛날엔 1,500원 줘야 되는데.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평가절상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1,500원이 되면 우리나라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1대 1,500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힘든 거예요. 네. 1대 500이 되면 우리나라 지금 잘 나가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자, 하늘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 힘들어요, 좋아요? 우리나라 안 좋죠. 아, 하락해서 같이 하락. 우리나라 기치 하락. 우리나라 싸구려 품목됐다고. 그러니까 네. 많이 팔어. 네. 수입품은 엄청 비싸죠. 네. 우리나라 건 싸죠. 네. 그러니까 많이 팔기는 해. 네. 근데 우리나라 물가 그럼 점점 뭐라고요? 하락?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가. 아, 우리나라 물가는 올라요. 근데 외국한테 돈 받을 때는 비싸. 우리나라 돈이 싸구려라. 네. 내국인이 외환 갈 때는 우리나라 돈 싸구려라 힘들어. 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싸구려네? 빨리 가자. 싸게 많이 사야지 하고 많이 와. 아. 다 됐어요? 네. 거꾸로 봅시다. 원화 가치가 좋아졌어. 우리나라 세졌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비싸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안 사. 네. 수입품은 싸졌어. 네. 그 외국에서 막 사. 네. 그러니까 외국에 돈 막 주니까 수입 지출했을 때 국제적으로는 적자돼. 손해봐. 국내 물가는 싸지. 지금 우리나라 뭐라고? 국내 물가는 싸졌고.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좋아졌죠? 네. 그런데 뭐라고? 수출은 감소하지만 수입품 가격은 막 하락하죠? 네. 그러니까 막 마구마구 들어오죠, 외국에서. 네. 그러니까 네. 물가 안정돼. 우리나라 마구 들어오니까. 네. 근데 외국 돈이 우리나라 세졌죠? 네. 부담 없어. 그냥 갚아버려. 네. 내국인은 해국여행 가서 우리나라 돈 세졌죠? 네. 나가서 놀아. 외국인은 우리나라 세졌어, 돈. 들어와요? 아니. 안 들어와. 여행 감소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네. 자, 다음은 보시면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국가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일본에 본점은 있는데 미국에 본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한국 맥도날드를 설립해요. 네. 다른 나라에도 이 나라 맥도날드를 설립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지역 본부도 만들면서 여러 나라 설립해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의 기업을 통째로 법인이 관리를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싼 나라에서 생산해갖고 전 세계에다 팔아버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연구소가 있기도 하고 생산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하고 지역 본부도 있고 이렇게 다 나라마다 여러 거점들이 있는 거야. 여러 지점처럼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파는 거? 다국적 기업?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삼성 미국 법인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으로 한다고. 네. 됐어요? 네. 자, 다양한 지역 공동체. 그런데 지역끼리 모였어. 유럽끼리 모였어. 네. EU. 만약 EC, SC가 청강연합이 EC가 되고 EU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네. 요거는 뭐라고? 석유파는 걸프연합. 아시아가 이렇게 되면 석유를 판다고. 석유를 판다고. 서남아시아 걸프연합. 여기에 사우디, 이란, 이라크 여기 석유 지역. 네. 여긴 유럽 지역. 네. 여기는 뭐야? 미국하고 캐나다. 여기 멕시코까지 조금. 나프타. 여기는 뭐라고? 남아메리카. 여기는 동남아. 네. 이제 이렇게 치면 동남아, 서남아, 여기는 동북아. 서남아가 어디라고? 여기 서남아시아. 사우디. 여기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 여기는 동북아. 일본, 중국, 한국. 네. 됐어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있고 네. 여기
태평양 주변. 네. 환태평양이라고 그래. 이거 뭐라고? 황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태평양하고 아시아. 이거 태평양 지역 전체. 네. 환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이 있어. 그래서 지역마다 경제 블록을 만들어. 뭐라고? 경제 블록? 경제 블록체는 뭐라고? 이게 애들 블록 결합하지. 네. 경제로 서로 블록처럼 연결돼. 네. 그럼 자기들끼리는 서로 도와줘. 관세도 낮추고 네. 서로 나라마다 통과하면 관세를 내거든. 네. 무역도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다른 데랑 할 때는 깐깐하게 해. 네.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는 거야. 자기 옆에 애들끼리. 됐어요? 네. 자, 인구 성장 단계. 이걸 보시면 인구가 이렇게 파란색을 보면 이렇게 태어나죠. 네. 전체 인구수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인구가 처음에 있다가 감소하는 거. 인구 감소하는 게 확 줄었어. 왜? 의료가 발달해서 의사.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났어.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사는데 뭘 많이 날 필요 있나? 너무 네. 조금 나. 그리고 선진국 사람은 덜 나. 이거는 자연이 증가하는 거. 요거는 뭐라고? 감소하는 거.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겠지. 네. 요 녹색만 하늘색만큼. 네. 그만큼 이렇게 늘은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는 거 죽는 게 비슷하지. 네. 그러니까 소규모만 느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낳고 많이 죽는 다산다사. 네. 그러다가 많이 낳는데 죽는 게 죽어. 감사. 네. 그러다가 태어나는 거 줄고 죽는 것도 줄어. 네. 감산소사. 그러다가 조금 탄생하고 조금 죽으니까 소산소사.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선도는 뭐라고요? 인구가 이동하는 거라고. 인구가. 여기에서 남미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가죠? 네. 여기 동남아 지역에서 전 세계로 일하러 가죠? 네. 여기 인도에서 이 걸프 지역 오일 돈 많은 데로 일하러 가죠? 네. 유럽 선진국으로 돈 벌러 일하러 가죠? 네.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 개발도상국, 개발 중인 나라의 산업이 선진국으로 네. 일하러 기술을 배워서 선진국으로 간다고. 정치적 이동은 전쟁이 일어나면 움직이는 거고. 네. 난민들이. 이해됐어요? 네. 자, 보세요. 요게 헬이라 헬. 사막. 사막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네. 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사막 많고. 과도한 경작, 목축,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점점 사막으로 변해서 사막이 점점 커지는 걸 사막화라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 여기를 사헬지도, 모래사, 지오켈 해서 사헬지대라고 그래. 사헬지도. 아랄해 여기 근처, 여기 고비사막, 여기 아랄해 근처, 여기 사막. 이해되세요? 네. 제일 큰 거. 여기 뭐라고? 사헬. 아프리카. 여기는 아랄해. 여기는 뭐라고? 고비사막. 여기가 아랄해고. 여기 조그만한 게 있잖아. 요런 아랄해. 여기는 고비사막. 고비사막. 점점 커지고 있다고. 자, 됐어요? 고비사막이 거기죠. 중국에 있는 사막. 그 몽골. 자, 또 마지막입니다. 이게 쌀과 밀. 쌀은 보세요. 요 녹색이죠. 녹색. 네. 비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밀은 어디라고? 이 위에죠. 네. 이 위에 조금 건조한 지역. 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진다고. 네. 생산량이 이 굵을수록 많이 이동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쌀과 밀이 전 세계로 퍼져갖고 생산 지역은 정해져 있는데 네. 먹는 지역은 이렇게 퍼져갖고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아 계절풍 지역이 계절 따라서 여름에 비가 많이 와야 돼. 네. 그래야 쌀이 농사가 돼. 90% 이상 쌀 생산지고 쌀을 주식으로 한다고 주로 먹는다고. 그쵸? 네. 근데 뭐라고? 쌀은 밀에 비해서 많이 안 움직여. 네. 밀은 색깔 빨간색이 되게 많지. 네. 밀은 전 세계 빵 때문에 많이 움직여. 네. 근데 쌀은 먹는 동네만 먹어. 아주 많이 안 늘어. 네. 얘네는 봐봐. 쌀농 사져서 전 세계에 팔지. 네. 여기는. 네. 여기는 뭐라고? 밀농 사져서 전 세계에 팔고. 네. 이해됐어요? 네. 얘네들 봐봐. 밀농 사져서 전 세계에 팔지. 네. 됐어요? 네. 똑같이 이거만 이동하냐? 석유와 석탄도 이동하는 거야. 자, 보세요. 빨간색이 뭐겠어? 요 지역이니까 걸프 지역.
석유. 빨간색 전 세계로 쭉 퍼지고 러시아에서도 퍼지죠? 네. 맞아요. 근데 아는 데가 정해져 있어. 자, 그런데 석탄 어디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석탄은. 헐,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네. 그렇네요. 화력발전소 엄청 떼고 있어, 지금. 아, 그것 때문에. 석탄에 비해서 지역적 편제성이 석유는 이렇게 편중돼서 여기만 있어. 네. 석탄은 그래도 조금 더 넓이 퍼져 있고. 네. 됐어요? 네. 최대 생산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남아시아, 페르시아만. 네. 자, 환경 관련 국제협약은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도시에서 있었다 빈협약. 그 도시도 나오고, 네. 그 의정서 내용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맞춰서 다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빈 협약은 뭐라고요? 빈에서 협약을 했다. 연도도 나오고 내용도 나오죠? 네. 연도도 내용도 외워야 돼요. 자, 연도별로 쭈루룩 생각을 해보시고. 네. 연도별로. 그래서 연도별로 쓴 다음에 이 내용 특징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환경협약의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 흐름이, 이렇게 환경협약을 점점 세게 했구나. 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세계 분쟁 지역은, 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분쟁을 하는데, 이 분쟁의 이유까지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역만 나온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삼각결도, 이렇게 해서. 난사군도. 이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분쟁이고, 이 분쟁이 뭐냐 하고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분쟁 지역. 네. 근데 위치로 확인할 때는 좋죠, 이게. 네. 위치로 부룬디, 코디부르르, 알제리,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수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카스미르, 이렇게 팔레스타인, 난사군도, 남중국, 타이완, 센카쿠, 콜롬비아, 아이티. 지금 나라끼리 전쟁 나고 계속 분쟁하고 서로 자기 거라고 따지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분쟁 지역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인지 이 내용이 뭔지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설명한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라고 나온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